박영희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67의 나이에도 몸은 여전히 시장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한 지 25년. 손님들이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고 갑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영희는 그 말 한마디로 하루를 버텼다. 식당은 시장 입구에 있었다. 간판은 낡았지만 맛만큼은 소문이 자자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메뉴는 단순했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영희는 매일 아침 육수를 끓이며 생각했다. 민수만 잘 되면 됐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 민수는 건축가였다. 35의 나이에 중견 설계사무소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영희의 자랑이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밤낮으로 일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식당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다. 파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고추장을 풀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 김 사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아들 결혼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어야죠. 애가 알아서 다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뒷바라지 덕분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아들 키워서 건축가로 만든 게 대단하신 거예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영희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다. 남편과의 이혼은 20년도 더 지난 일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 상처가 남아 있었다.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쉽지 않았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나 민수야. 응, 무슨 일이니? 엄마, 청첩장 보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그래, 알았다. 결혼식 날짜는 다음 달 15일 맞지? 네, 맞아요. 엄마, 그날 꼭 오셔야 해요. 당연하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니? 엄마, 근데 하객은 많이 안 부르셔도 돼요. 저희가 조촐하게 하려고요. 알았어. 엄마 친구들 몇 명만 부를게. 네, 그럼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들의 결혼.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니. 감개무량했다. 며칠 후 우편함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청첩장이었다. 영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다. 예쁜 디자인의 청첩장이 눈에 들어왔다. 신랑 박민수, 신부 이수진.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청첩장을 자세히 읽어보던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신랑 측 소개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랑 박민수. 그뿐이었다. 신랑 부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반면 신부 측은 달랐다. 신부의 아버지 이종철, 어머니 김순애의 딸 이수진. 영희는 청첩장을 다시 읽어보았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마찬가지였다. 신랑 부모에 대한 정보는 한 줄도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왜 자신의 이름이 없는 걸까? 아들을 낳고 키운 어머니의 이름이 왜 청첩장에 없는 걸까? 영희는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청첩장 받았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뭐가요? 신랑 부모 이름이 왜 안 들어간 거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곧 대답했다. 엄마, 그냥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해요. 간소하게. 간소하게. 근데 신부 쪽은 부모 이름이 다 들어가 있잖니. 엄마,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니?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사실은 신부 쪽 집안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서 그래요. 보수적이면 뭐가 문제인데? 엄마가 이혼하신 거 알잖아요. 그게 신부 집안에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영희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신부 부모님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엄마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내가 이혼녀라서 청첩장에 이름도 못 올린다는 거니?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식에는 당연히 오셔야 하고, 다만 청첩장에 굳이 부모 정보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판단? 누가 판단한 거야? 너냐 아니면 신부 쪽이냐? 엄마, 그냥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영희의 손이 떨렸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민수야, 내가 너를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알아요, 엄마.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결혼식 청첩장에 내 이름 하나 못 올리는 게 감사한 거냐?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너도 힘들어? 나는 얼마나 힘든지 아니? 엄마, 일단 결혼식 날 뵙고 얘기해요. 지금은 준비할 게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민수야.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민수는 전화를 끊었다. 영희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청첩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아들의 이름만 덩그러니 적혀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허전했다. 내가 낳은 아들의 결혼식에서 나는 이름조차 없는 존재란 말인가.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20년 넘게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의 이혼 후 영희는 시장 근처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살았다. 아들은 당시 중학생이었다. 학원비를 대주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홀서빙도 했다.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집에 가져와 아들에게 먹이기도 했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손님이 주고 간 거야. 먹어봐, 맛있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들에게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영희는 자신의 식당을 차렸다.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가게를 얻었다. 메뉴는 단순했지만 맛만큼은 자신 있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단골 손님들로 가게가 채워졌다. 엄마,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가거라. 엄마가 다 대줄게. 민수는 건축학과에 입학했다. 등록금이 비쌌지만 영희는 아르바이트를 더 늘려서라도 감당했다. 아들의 꿈을 포기시킬 수 없었다. 엄마, 제가 나중에 크면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다. 아들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청첩장을 들고 있는 영희는 과연 자신이 행복한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영희는 식당을 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주문했지만 평소처럼 밝게 응대할 수 없었다. 사장님, 오늘 왜 그래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단골 손님 이 씨가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들 결혼 준비 때문에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사장님, 아들 결혼한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녁 무렵 영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추억에 잠겼다. 사진 속 민수는 항상 웃고 있었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는 영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때는 엄마가 전부였던 아이.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영희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부터 조금씩 거리감이 느껴졌다. 전화 횟수가 줄어들었고 만남도 뜸해졌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다. 엄마,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못 가요. 죄송해요.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항상 이해하려 했다. 아들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 이해가 자신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주 영희는 친구 정숙을 만났다. 정숙도 비슷한 나이의 여성으로 역시 혼자 자식을 키운 경험이 있었다. 영희야, 아들 결혼 축하해. 고마워. 근데 왜 표정이 그래? 기쁜 일인데. 영희는 청첩장 이야기를 꺼냈다. 정숙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에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속상하겠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야, 내가 속상해할 만해. 이혼했다고 해서 청첩장에 이름도 못 올리는 게 말이 되니? 민수는 신부 쪽 집안이 보수적이래. 보수적이면 뭐 어쩌라고. 아들이 엄마를 지켜줘야지. 그게 아들이 할 일이야. 정숙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렇다. 민수가 자신을 지켜줬어야 했다. 신부 집안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어머니를 당당히 소개했어야 했다. 영희야, 결혼식 날 당당하게 가. 내가 주눅들 이유 없어. 내가 아들 키운 거잖아. 그래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무거워도 가야 해. 안 가면 더 후회할 거야. 정숙의 조언을 듣고 영희는 조금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가야 한다. 아들의 결혼식에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영희는 오래전에 사둔 한복을 꺼냈다. 분홍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 민수가 대학 졸업식 때 입으려고 샀던 한복이었다. 하지만 그날 민수는 엄마 저는 양복 입을게요 라고 해서 입지 못했다. 이번에는 입어야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67의 나이가 무색하게 영희는 여전히 단정했다. 머리를 곱게 빗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아들의 결혼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식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신부 쪽 가족들은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 민수는 자신을 제대로 소개해 줄까? 괜찮아. 나는 민수 엄마야. 당당하게 가면 돼. 스스로에게 말하며 영희는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웨딩홀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영희는 생각했다. 오늘이 어떤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아들을 위해서. 웨딩홀에 도착했다. 화려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다.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시작이었다. 아들의 결혼식, 그리고 자신이 마주할 현실. 결혼식 당일 아침 박영희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평소 습관대로 일어난 것이었지만 오늘은 식당에 가지 않았다. 아들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다. 한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분홍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 어제 다림질해 둔 한복은 깔끔했다.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입었다. 저고리를 여미고 치마를 입고 허리띠를 맸다.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웠다. 화장을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67의 나이가 역력했지만 오늘만큼은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꾸몄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곱게 빗었다. 작은 진주 귀걸이를 했다. 남편과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물려준 귀걸이였다. 이혼 후에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것이었다. 오늘은 당당하게 가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웨딩홀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다.
결혼식은 12시에 시작 예정이었다. 건물은 화려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입구에는 신랑 신부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영희는 잠시 그 사진 앞에 멈춰 섰다.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사진 속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재빨리 손수건으로 닦았다. 엄마 오셨어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민수였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은 훤칠했다. 응, 왔다. 엄마, 신부 측 하객이 많아서요. 엄마는 저쪽 구석 자리에 앉아 계세요. 구석? 네, 죄송한데 신부 쪽 친척들이 많이 와서 앞자리는 다 차 있어요. 영희는 아무 말하지 못했다. 민수는 서둘러 다른 곳으로 갔다. 영희는 안내를 받아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예식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신부 측 하객들이 앞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웃음소리, 사진 찍는 소리. 모든 것이 활기차 보였다. 영희가 안내받은 자리는 뒤쪽 구석이었다. 가장 끝자리. 주변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다. 텅 빈 의자들만 줄지어 있었다. 신랑 부모석은 어디지? 영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앞쪽에 신랑 부모 신부 부모라고 적힌 예약석이 보였다. 하지만 신랑 부모석은 비어 있었다. 신부 부모석에는 이미 중년의 부부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한복을 입은 신부 어머니와 양복을 입은 신부 아버지.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영희는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가 그곳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그곳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가 지워진 기분이었다. 주변에서 하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신랑 부모님은 안 오셨나 봐. 글쎄, 저 자리가 비어 있네. 혹시 돌아가셨나? 아니면 사정이 있나 보지.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은 여기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신랑 어머니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사회자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세요. 음악이 울려 퍼졌다. 문이 열리고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아름다웠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신부가 단상에 올라서고 이어서 신랑 민수가 입장했다. 하지만 민수는 혼자였다. 어머니와 함께 입장하지 않았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왜 나를 부르지 않은 거니? 식이 진행되었다. 주례사 성혼 선언,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부의 아버님과 어머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죠. 신부 부모가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다. 당당한 걸음걸이.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신부 부모는 단상에서 미소를 지으며 신랑 신부에게 축복의 말을 건넸다.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라. 민수야, 우리 딸 잘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따뜻한 장면이었다. 하객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사회자가 말했다. 이제 신랑 부모님께서, 신랑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회자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신랑 부모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신랑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안 오신 건가? 영희는 뒤에서 앉아 있었다. 일어나야 할지 그냥 앉아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수는 단상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신랑 어머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신랑이 직접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영희는 여기 있었다. 건강도 괜찮았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이었다.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어머니께서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수진이와 결혼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짧은 말이었다. 감정도 없었다. 영희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볼까봐 두려웠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은 뷔페로 이동했다. 영희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피로 연장으로 가는 복도에서 몇몇 하객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신랑 어머니 안 오셨다며? 응, 무슨 사정이 있나 봐. 좀 이상하긴 하네. 아들 결혼식인데. 혹시 사이가 안 좋은가?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은 여기 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신랑 신부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오늘 겪은 모욕과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을 그냥 삼키고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민수는 신부 대기실 근처 복도에 있었다. 신부 쪽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영희는 그 뒤에서 기다렸다. 친척들이 떠나자 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야. 민수는 돌아보았다. 어머니를 보는 표정이 불편해 보였다.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해야 해.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중에? 언제? 너 신혼여행 가고 한 달 후? 아니면 그 이후? 민수야, 도대체 이게 뭐니? 영희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나가던 하객 몇 명이 쳐다보았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희의 팔을 잡았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때? 나는 내 엄마야. 당당하게 있을 권리가 있어. 지금이 아니면 언제 얘기하는데? 민수는 한숨을 쉬며 영희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뭐가 문제냐고? 넌 정말 모르는 거니? 영희는 민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빛에는 짜증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민수야, 나는 오늘 내 결혼식에서 유령이었어. 신랑 부모석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나를 신랑 어머니로 소개하지 않았어. 사회자는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나는 거기 있었는데 말이야. 민수는 눈을 피했다. 대답하지 못했다. 민수야, 대답해봐. 내가 이혼녀라서? 그래서 부끄러웠던 거야? 그럼 뭔데? 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해봐.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나를 지켜줬어야 했잖아.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수야, 나는 너를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어. 내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서 집안을 망치고 떠났을 때 나는 혼자 너를 키웠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 내가 학원 가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닐 수 있게 내 모든 걸 쏟아부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결혼식에서 나를 지워버리는 게 감사한 거야? 상황이 복잡하면 뭐 어쩌라고. 내가 나를 엄마라고 당당하게 소개했어야 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수야, 내가 이혼녀라서 부끄러웠니? 내 인생에 흠이 된다고 생각했니?
대답해봐. 영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말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래서 나를 숨긴 거야? 민수야, 그게 숨기는 거야.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한 거야. 내가 힘들었다고.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수야, 나는 오늘 내 결혼식에서 투명인간이었어. 구석에 혼자 앉아서 모든 걸 지켜봤어. 신부 부모는 단상에서 축복받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어. 근데 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넌 나를 배신한 거야. 그래, 배신이야. 나는 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내가 설령 신부 집안이 뭐라고 해도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줄 거라고 믿었어. 근데 넌 그러지 않았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민수야, 내가 아들로서 날 지켜줘야 했잖아. 내가 너 하나 보려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결국 날 버리는 거니? 그럼 뭔데? 오늘 내가 한 게 뭐야? 나를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야, 나는 이혼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내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서 집안을 망쳤을 때 내가 참고 살았어야 했어. 그래서 너까지 망가지게 내버려둬야 했어. 그럼 왜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야? 나는 살아남기 위해 이혼했어. 너를 지키기 위해 이혼했어. 그게 잘못이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수야, 나는 오늘 깨달았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근데 틀렸어. 넌 나보다 신부 집안이 더 중요했어. 체면이 더 중요했어. 나는 그냥 짐이었어. 사실이잖아. 오늘 내가 느낀 게 그거야. 나는 내 인생에서 짐이야.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민수야, 이제 난 갈게. 집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피로연? 거기서 나는 또 투명인간이겠지. 아무도 나를 신랑 어머니로 소개하지 않을 거야. 영희는 민수를 뒤로 하고 걸어갔다. 민수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지나 웨딩홀 밖으로 나왔다. 밖은 쌀쌀했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영희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다. 가슴이 아팠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영신은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어머님, 영희는 멈춰섰다. 돌아보니 신부 이수진이 서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습이었다. 어머님 잠깐만요. 수진이 다가왔다. 영희는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가시면 안 돼요. 피로연이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는 차갑게 말했다. 수진아, 나는 오늘 충분히 창피를 당했어.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영희는 돌아서려 했지만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를 더 들으라는 거니? 어머님께 사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영희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진심으로 보였지만 영희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사과? 지금 와서? 늦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들어주세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너도 힘들었다고. 네. 제 부모님이 너무 고지식하세요. 전통을 중요시하시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어머님 얘기가 나왔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영희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민수 오빠가 처음에 어머님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혼하셨다고 해서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셨는데? 수지는 눈을 내리깔았다. 아버지가 이혼녀의 아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집안과는 혼사를 치를 수 없다고요. 영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혼녀의 아들은 믿을 수 없다니.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들은 알까. 그래서 민수가 나를 숨긴 거구나. 네, 민수 오빠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부모님한테 어머님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하자고요. 너도 동의했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해요. 저도 결혼이 깨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를 희생시킨 거야. 어머님, 수진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너희가 행복하려고 나를 지운 거잖아.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잘못했어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다 정당화되는 거 아니야. 알아요. 변명이에요. 근데 어머님, 수지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오늘 어머님이 결혼식장에 오셨을 때 저는 오히려 안심됐어요. 안심? 네. 민수 오빠한테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제 부모님은 둘 다 계시지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집에서는 말도 안 하세요. 오늘도 결혼식 때문에 억지로 함께 온 거예요. 영희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항상 외로웠어요. 가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민수 오빠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님이 오빠를 혼자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민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 네. 오빠가 어머님 얘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져요.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감정들이 섞여 있어요. 영희는 말문이 막혔다. 민수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근데 왜 오늘은 왜 날 저렇게 만든 거야? 어머님, 그게 오빠도 힘들었어요. 제 부모님이 워낙 까다로우시니까 오빠가 어머님을 지키고 싶었지만 못한 거예요. 지키고 싶었다고. 그럼 왜 안 했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결혼이 깨질까봐.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그건 변명이야. 진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두려워도 지켜줬어야 해. 맞아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도 오늘 부끄러웠어요. 단상에서 제 부모님만 소개되고 민수 오빠 어머님은 소개되지 않았을 때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잖아. 네,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오늘 어머님을 찾아온 건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약속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겠다고. 영희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오늘은 제 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제것 때문에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민수 오빠를 설득할게요. 어머님을 당당하게 소개하라고.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로 모실 거예요. 제대로요. 영희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다. 수진아, 말은 쉬워. 근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네,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수진은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오늘 너무 죄송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저도 알아요. 근데 제발 저희를 포기하지 마세요. 영희는 수진의 손을 느꼈다.
따뜻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나는 너희를 포기하는 게 아니야. 다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을 뿐이야. 알아요. 이해해요. 너희가 원하는 건 나의 침묵이지, 나의 존재가 아니야. 오늘 그걸 깨달았어. 어머님, 영희는 수진의 손을 놓았다. 수진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민수한테 기대하지 않고,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살 거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내 선택이야. 오늘 나는 깨달았어. 내가 평생 민수를 위해 살았지만 민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걸. 그게 현실이야.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민수 오빠는 어머님을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처럼 대할 수 있어? 오빠도 잘못했어요. 근데 기회를 주세요. 오빠가 달라질 수 있게. 영희는 일어섰다. 수진아,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라. 체면은 언젠가 무너져. 시간이 지나면 너희 부모님도 너희도 깨달을 거야.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의 진심이라는 걸. 수지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영희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울지 마. 오늘은 내 결혼식이잖아. 행복해야지. 어머님도 행복하셔야 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행복할 거야. 영희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수진이 뒤에서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날씨가 쌀쌀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수진의 사과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진짜 가족이 뭔지. 영희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네온사인, 가로등, 빌딩의 불빛들. 영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다. 구석에 홀로 앉아있던 자신, 비어있던 신랑 부모석, 하객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선명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다. 영희는 요금을 지불하고 천천히 내렸다.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집.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고요함이 오히려 편안했다. 불을 켜고 한복을 벗었다.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이 번진 얼굴, 지친 눈빛. 영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그래, 나는 오늘 지워진 어머니였지만 내 삶까지 지워지진 않아.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뚫리는 기분이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젠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그 순간 영희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묘한 해방감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영희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랍을 꺼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 작성해둔 유언장이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 그리고 작은 집. 모든 것을 민수에게 물려주겠다고 적어둔 문서였다. 영희는 유언장을 펼쳤다. 아들 박민수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글씨를 보며 영희는 오늘 결혼식에서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자신을 지운 아들. 체면 때문에 어머니를 숨긴 아들. 영희는 펜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단호하게 민수의 이름 위에 줄을 그었다. 한 획 한 획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늘의 일이 없었더라면 영희는 유언장을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민수에게 화가 나서만은 아니었다. 그저 결심이고 선택이었다. 유언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영희는 생각했다. 평생 장사를 하며 번 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며 모은 돈. 그 돈은 모두 민수를 위한 것이었다. 대학 등록금, 유학비용, 결혼자금.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영희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 가보고 싶었던 여행, 사고 싶었던 옷, 먹고 싶었던 음식, 평생 미뤄두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할 것이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후련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거나 따져 묻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처였고 말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다. 대신 영희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것을.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영희는 그 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쓸쓸하지만 담담한 미소.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힘이 될 것이다. 박영희,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살아. 스스로에게 말하며 영희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자유로웠다. 아무도 자신을 지우지 못하는 곳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다. 박영희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